자, 오늘은 챕터 6의 지진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화산의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지진 무엇입니까? 지진은 땅 속은 한 지점, 지진이라는 지점을 진원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이 진원에서 땅의 흔들림이 만듭니다. 지진이 생기는 원인은 보통 화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동굴의 붕괴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단층, 정단층이든 역단층은 단층 같은 것들이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최근 들어 인간들이 일부러 폭발 작업을 한다든지 지하 핵심을 한다든지 이기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왜 일부러 터뜨려요? 지구 내부 구조를 탐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우용을 터뜨리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겠고요. 그리고 핵을 터뜨리는데 핵 실험을 한다고 터뜨리는데 지상에서 해버리면 방사능 낙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진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땅을 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천발 지진은 한 70km 정도 깊이까지, 중발 지진은 한 300km 깊이까지, 신발 지진은 한 700km 깊이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냥 천발과 중발 빼고 신발로만 표현한다면 대략 100km 깊이까지를 천발, 신발 지진은 한 400km 깊이까지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습니다. 중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지진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지표를 진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지진파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요. 관측소 A를 봤습니다. 관측소 A에서 지진계를 통하는데요. 지진계가 사용되는 원리는 물리에서 관성의 법칙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기록지가 이렇게 있고요. 기록지가 있고 무거운 추에 펜이 달려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이 무거운 추는 가만히 있고 관성 때문에 기록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지가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성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관측소 A에 이런 기록이 형성되네요. 제일 처음 온다에서 프라이머리 P파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온다에서 세컨더리 S파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P파는 땅을 그렇게 많이 흔들지는 않네요. P파는 우리가 종파라는 이름을 쓰면서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 진동 방향이 나란합니다. 반면 S는 횡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 진동 방향이 수직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이 P파는 대략 한 4-8km/s 초당 한 8km 정도 날아갑니다. 6에서 8 쓰긴 하는데 그냥 8km/s 보자고요. S파는 좀 느리네요. 여기는 4km/s 정도의 속도로 갑니다. S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면 얘는 고체와 통과합니다. 액체 통과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 탐사할 때 외핵이 들어서 S파가 사라진다는 내용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S파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파동의 속도를 알았다면 이 P파 도착과 S파 도착의 시간 차이 PSC라 불러주는데 이 PSC를 통해서 이 진원거리 또는 진앙거리를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가 요만큼을 D라고 하자고요. 거리 D라고 하자. PSC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S파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늦죠. T, S파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과 T, P파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의 차이가 PSC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V, S파의 속력 분의
D 빼기 V P8 속력분의 D 이렇게 되겠죠. 맞지만 이런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말하자면 이게 무조건 8은 아니에요. 실제로 한 6에서 8, 3에서 4 이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PS, C에 대해서 거리 D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죠. 뭐 미리 다 계산한다면 그지? VS, VP에 VP 마이너스 VS 그렇게 해서 D가 되겠죠. 그래서 D는 VS, VP와 VP 마이너스 VS 그리고 PS, C를 통해서 D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되겠습니까? 굳이 이걸 외워라고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PSC가 길어지면 지난 거리가 멀어지겠다는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PSC는 진원 거리에 비례합니다. 진앙 거리 하더라도 큰 문제 되지 않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지진은 대부분 천발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10km 전후에서 나와요. 근데 이 거리, 수평 거리는요, 보통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km에 수백 킬로미터 하는 진원거리나 진앙거리나 그게 그거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좀 해주십시오. 반대로 써. 그렇지? 반대로 써주지. B는 VP 마이너스 VS, VS, VP 그래서 PS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관측소 B를 볼게요. B의 관측소는 좀 더 멀죠? 그래서 B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네요. P파 도착 시간이 A보다는 좀 더 늦게 나옵니다. 이제 PSC도 더 길게 나오겠고요. S파도 뭐 상대적으로 더 늦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대 진폭은 어때? 거리가 멀어지니까 최대 진폭이 작아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P파, S파 말고도 L파라는 게 하나 더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L파, 표면파. L파는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P파와 S파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 L파가 온다면 L파는 조금 더 크다 표면파입니다. 이건 땅 표면 따고 그런 것들입니다. L파가 제일 늦게 도착하는 것은 그만큼 L파가 느리다는 뜻이 되겠죠. 지진이 얼마나 강하게 옵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규모와 진도란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규모는 지진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량을 얘기합니다. 보통 리터 규모, 뭐 4.1, 7.5 이런 식으로 소수점 숫자로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총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진이라면 관측소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규모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라 할 때 A 관측소와 B 관측소에서의 계산된 규모값은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반면 진도는 지금 당장 이 땅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자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원 거리가 가까우면 즉 지리는 데서 가까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진도 값은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규모가 에너지량이요. 예, 규모는 에너지량을 얘기합니다. 질이 가진 총 에너지량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하나의 지진하면 규모는 동일합니다. 반면 진도는 하나의 지진을 하더라도 규모값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원거리가 멀수록 규모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좀 더 땅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땅은 지진에 취약한 땅입니까? 아니면 강한 땅입니까? 취약한 지역이죠. 그럼 어떤 땅이 지진에 좀 더 취약하겠습니까? 하면 주로 뭐 매립지 땅에다 이거 뭐 묻어갖고 한 매립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하에 동굴이 많은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 큰 규모의 화강암 덩어리 위에 건물이 서 있는 그런 땅덩어리면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울에 보면 안암동, 종암동 하면서 뒤에 암자 붙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북한산 밑에 있는 성북구 쪽이거든요. 거기는 큰 화강암 괴 덩어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쪽은 상대적으로 땅이 큰 화강암 덩어리이다 보니까 관성이 크죠. 질량이 크니까 관성이 커요. 잘 안 흔들려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 그쪽에 여학생들 곳이야. 그쪽에 남학생들 곳이야. 알겠습니까? 네. 네, 정리하십시오.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아마 그쯤에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규모값은 9.1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고요. 반면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쪽에서 뭐 일어났나 뭐 그런 느낌이었죠. 이해되시겠어요? 한 일주일 됐나요? 뭐 충남 홍성인가 뭐 거기서 뭐 규모 4.1짜리 지진이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리히터 규모 1차이는 에너지량이 32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2차이 나면 1000배 나겠죠. 우와. 그러니까 4.1하고 9.1은 넘사벽이에요. 우와. 그럼 만약에 9.1 지진 나면은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이렇게 되고 일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조금 동해에 따라서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죠. 이야. 그럼 실제로 일본에서 지진은 어느 쪽이 더 잘 일어날까요? 비어, 이연. 그렇죠. 이게 더 잘 일어나요. 그걸 두고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원래 그래요. 판이 결국에 그런 식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그걸 두고 뭐 일본에 대해서 고맙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 정신 나가서 애들이 아이씨 일본이 반파제 역할을 해준다고 지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본 때문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는 땅의 자원 때문에 일본 땅이 등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반대예요. 페이지. 예, 지진 계가가 있네요. 관사의 원리를 이용하겠고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데 간접적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구텐베르크 불의 속면 지하 한 2,900km에서 에스파가 갑자기 사라지더라.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에스파였다. 그래서 지구 중심에는 액체 상태의 뭔가가 있었겠지. 외핵이 있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다 균등하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화산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 화산이 잘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지진대와 화산대는 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판의 경계에서 판이 모이고 벌어지고 또는 빗겨나가는 과정에서 지진이 또는 화산이 발생합니다 하는 판 구조론이 이제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소개가 될 것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지진 때 화산 때 기억해 놓으시고 지진 및 화산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흔히 브리골이라 불러지는 환태평양 조선대,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진이 화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상지라는데 주로 대륙의 내부, 캐나다 순상지라든지 시베리아 순상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해됐어? 네. 자, 오늘 지진에 대해서 PSC는 진원거리 또는 진앙거리에 뭐 대체적으로 비례한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까? P파와 S파 누가 먼저 도착한다고? P파. P파는 속도가 빨라서 먼저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P파가 도착한 이 시점이 A지점에 P파 도착한 이 시점이 지진이 발생한 시점이다. OX. 아니죠. 지진이 만약 발생은 바로 진짜 땅 1m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P파와 S파가 동시에 도착할 수 있겠지만 PSC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P파 도착한 이 시점에 지진이 발생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했어? 네. 자, 오늘 내용은 별거 없죠. 원래는 지진 및 화산을 한꺼번에 가르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투표했으면 지진 화산이 동시에 나왔죠. 그러니까 지진 따로 화산 따로 배웠습니다. 천천히 내용 정리할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밑에 개념 확인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부터 짜잘짜잘한 조그만 것들 먼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자, 진도가 예.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이 땅이 흔들린 정도. 아,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를 진도로 삼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하나의 지진이었다면 거리가 멀어지면 진도값은 주로 들고 있습니다. 방송 기자들이 진도와 규모를 막 혼재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대로 쓴다면 하나의 지진, 뭐 규모 7.5짜리 지진이 뭐 동일본에서 뭐 발생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